아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또 다행스럽게도 그거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해서 시험 보게 됐네요. 다들 마지막이지만 정리 잘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슨 우리 언니 이름이? 이주하요. 주하언니. 주하언니 어디 지원했어요? 저 식품요. 식품. 좋습니다. 그 옆에 우리 언니? 김규. 큐민이? 큐민. 네. 큐민이 언니. 큐민이 언니는 어디 지원했어요? 저도 식품요. 식품. 알겠습니다. 가윤이는요? 지구 환경. 지구. 공학. 그거 똑같아요. 지구 중요하죠. 지구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지구.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오빠 이름이? 이하현이요. 하현? 하현이 오빠. 하현이 오빠는 어디요? 화학과. 화학과요? 오씨, 웬일을 해? 그래요? 그거 앞서 지금 학교 다니는 지금 어느 학교예요? 경기화. 진짜 근데 어쩌다 화학과요? 그냥 네. 진짜로요? 이야, 그냥 화학 좋아했어요? 진짜로요? 이야,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강의가 넉 달짜리 강의거든요. 그래서 되게 넉 달짜리 되게 긴 강의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뭐 스케줄상 어쩔 수 없이 이게 짧게 특강 형식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공부를 집에서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사용할 교재는 단기 특강 교재 파트 1, 2, 3, 4인데 그 순서대로 1, 2, 3, 4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렇죠? 1, 2, 3, 4를 하고 그다음에 요거 말고 교재가 서브가 하나 더 있는데 최근 서울대 기출 문제 또 따로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따가 저기 내가 다시 카피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항상 같이 가지고 오셔야겠죠? 뭐 그래봐야 4일이니까. 자, 그럼 이제 우선은 파트 1. 자, 파트 1에 뭐부터 해볼 것이냐? 저 쭉 넘어가서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 찾았어? 4페이지? 파트 1의 4페이지? 그 보시면은 5번 문제라고 했죠. 찾았어요? 5번 문제? 5번 문제 찾았어요? 5번 찾았어요? 요거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칠판에 쭉 정리하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 시작! 트라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구나. 써보자.
오케이. 자, 잘 됐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문제 같은 녀석을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옆에 1 이게 할까? 뭐. 이 관련해서 뭐라고 해볼까? 요런 주제를 매스 스펙트로미터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뭐라고 하죠? 우리말 번역으로는 질량 분석기, 질량 분석기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목적이 뭐냐면 우선 목적이 얘는 그 핵자. 그럼 핵자라고 하면 누구하고 누구예요? 핵을 구성하는 성분들인데 양성자나 중성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핵자가 조금 더 커지면 뭐 원자가 될 수 있죠. 뭐 전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자가 또 약간 몇 개가 더 엮이면 또 뭐가 돼요? 분자가 되죠. 요런 조그만 녀석들의 그 뭐냐면은 질량을 직접 측정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이렇게 큰 덩어리의 질량을 측정하는 거는 쉽죠. 체중계를 만들어 두고 그 위에 올라가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원자나 분자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만 하지 실제로 원자 분자 같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을 어떻게 얼르고 달래서 저울 위에 올려놓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안한 장치를 매스 스펙트로미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연과학과 관련된 모든 연구, 그러니까 뭐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가장 시작이 되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도 생물학에서도 하여튼 이게 사실은 기본이 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계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950년대에 사용하던 섹터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970년대, 80년대 많이 사용하던 쿼드로폴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개발이 됐는데 지금 나오는 이런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프라고 합니다. 토프. 그래서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사용하는 그 가장 최신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질량 분석기 타입 중에서 가장 최신의 방식을 지금 서울대에서 기출문제로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토프 이게 줄임말인데 뭐 줄임말이냐면 타임 오브 플라이트 플라이트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겠어요? 비행 시간 알겠죠? 날아가는 시간 그걸 줄인 게 바로 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섹터 방식 쿼드로폴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은데 뭐 지금은 뭐 시간이 좀 많지는 않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직접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매스 스펙트로미터는 이제 중요한 게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아이오니제이션,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온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온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어떤 물체를 어떤 식으로건 이온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이온을 만드는 방식은 어떤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항상 양이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온합니다. 그래서 실용적 목적 때문에 요 그 질량 분석기에서는 음이온을 만들어서 질량 분석 측정 그런 거 안 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어떤 그 편의성 때문에 양이온을 만듭니다. 그럼 이때 이제 양이온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되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거든요. 약간 끓여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고에너지 원인 레이저를 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냥 편리한 방식, 가장 흔히 쓰는 방식이 요겁니다. 자, 짜자자잔. 자, 총을 하나 준비합니다. 이거 어떤 총이냐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총. 그냥 보통의 총은 총알이 퉁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그리고 물총은 물이 튀어나오겠지. 근데 얘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총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고에너지 전자가 뿅 하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에너지 전자. 제가 슝 하고 튀어나와 가지고는 자, 여기 이제 짜자자잔. 자, 준비된 어떤 물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연계에 발견되는 대부분의 물체는 원래 우리 자연계에 편하게 발견되는 물체는 보통 99.999%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중성입니까? 우리 자연에 발견되는 보통의 상황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물체들은 뭐 그게 뭐 화학적인 물체건 뭐 생물학적인 물체건 뭐가 됐건 하여튼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중성입니까?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건 무조건 중성이죠. 우리 자연계에는 사실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순수히 존재하는 물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전하가 분리된 걸 이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자연에서는 이온을 발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온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그럼 주로 있을 수 있냐면 바로 태양 같은 거요. 태양 같은 게 이온의 집합입니다. 자, 태양은 주로 원소 입장에서 보면 수소가 대부분이고 약간의 핵융합이 된 힐륨들도 조금 있는데 그 수소가 지금 태양 온도가 몇 도쯤 돼요? 태양 온도 몇 도쯤 돼요? 그 약간 차가운 데는 8000켈빈 되고 뜨거운 데는 10만 켈빈 뭐 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억수로 뜨거운 온도에서 드디어 수소가 이온화가 돼서 수소 양이온하고 전자로 정말로 이온화가 돼 있는 상태가 그게 바로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엄밀한 의미의 순수한 이온을 만나고 싶다면 태양 정도의 조건에 가야 진짜 이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구는 어때요? 우리 지구는 그냥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25도 조건의 노멀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온화가 된 양이온, 음이온을 실제 발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실제로 뭐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해도 실제로 걔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엉겨가지고 이온결합으로 엉겨 있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이온만을 따로 이렇게 탁 떼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모든 물체는 그냥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뭐 원자일 수도 있고 뭐 분자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죠.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고에너지 전자가 이야 와가지고 여기서 쾅 부딪히겠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달려나왔던 전자가 쾅 하고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튀어나가고,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내부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 녀석의 최외곽 전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최외곽 전자가 고에너지 전자랑 충돌을 해가지고 날아왔던 전자도 날아가고 내부의 전자도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놈은 어떻게 된다?
짜자자잔 하면서 플러스 이렇게 양이온이 맹그러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테크닉을 활용하기 전에는 무조건 무조건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저렇게 양이온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 저게 안 되면 실용적으로다가 저 질량 분석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실용적으로다 구동을 시키려면 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여기서 퀴즈. 자, 요 질량 분석기에 사용되는 이온의 전하량은 얼마일까요? 자, 저기 이온화 해갖고 양이온 만들어줬대 그랬잖아요. 그럼 저 양이온의 전하량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요런 타입의 문제가 서울대에서 나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되게 난데없고 뜬금없어 보이죠? 그냥 뭐 양이온이 되나 보다인데 갑자기 그러면 저 양이온의 전하량이 얼마냐? 교수들은 이런 걸 묻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답이 수능 교과 과정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원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못 믿겠지만 방금 저 질문의 답은 수능원 화학원 교과서에 국정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자, 저 전화량 얼마? 가위는 얼마일까요? 화학원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저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겠죠. 근데 교수들은 이런 걸 묻습니다. 우리 오빠 이름이 청아라 그랬나? 뭐라? 하현. 그러면 달? 하현 달. 그래. 우리 하현이 오빠. 자, 화학과 갈 거니까 저 전화량은 얼마일까요? 2요? 2. 좋습니다. 버로. 이때 전화량은 1 플러스입니다. 혹은 전자 하나 전하량의 플러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왜 1 플러스만 돼? 2 플러스, 3 플러스는 안 되나? 예를 들면 양이온 중에도 뭐 칼슘 2 플러스, 뭐 맥니듐 2 플러스, 2 플러스 그다음에 얼루미늄 3 플러스 뭐 이런 이온들도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저기에 있는 저 전자총을 활용한 이온화 과정에서는 99.99% 1 플러스 양이온만 만들어집니다. 자, 1 플러스라고 답해도 되고요. 1 플러스라는 게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온 거죠. 그럼 1 플러스라고 답해도 되고 전자 하나만큼 플러스다. 2 플러스라고 답해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래도 상관없어요. 즉 2 플러스 3 플러스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질량 분석기에 활용하는 양이온은 그냥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무조건 1 플러스다라고 가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2 플러스도 아니고 3 플러스도 아니고 무조건 2 플러스입니다. 왜일까요? 또 물어봐야지. 가윤아, 왜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뺄 수도 있지만 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 하나는 더 이상 빼어내기 어렵거나 어. 그리고 그거를 화학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로 표현하면 돼요. 그거를 화학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로 표현하면 돼요. 좋았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바로 화학원 교과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말 나오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란 말 나오죠? 여러분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1 플러스를 2 플러스 바꾸고 그 다음 3 플러스 4 플러스 계속 전자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합니까? 무조건 감소합니까? 무조건 증가하죠. 그런데 어떻게 증가합니까? 어떻게 증가합니까? 완만하게 증가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증가합니까? 급격하게 증가한다. 저런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교과서에 나오죠. 나오죠? 안 나왔을 텐데. 수능 기출로도 저런 거 엄청 나오는데. 엄청 나오는데. 학교 내신 문제로도 많이 나왔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1 플러스 이온을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에 비해서 2 플러스나 3 플러스 이온을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조금 들겠어요? 심하게 세게 들겠어요? 심하게 세게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이거 출력이 어떻게 된다? 이 출력이 약해야 되겠어요? 세겠어요? 엄청나게 세야 되겠죠? 그러면 이 출력을 키우면 이 기계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싸지겠어요? 비싸지겠어요? 이게 대당 가격이 2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2억이면 싼 거예요. 그렇죠? 2억이면 싼 건데 대당 가격이 2억인데 이거 출력을 높인다. 출력까지 높이게 세팅을 하면 이거 가격이 두세 배는 더 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는 그러니까 2 플러스 3 플러스가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진 않지.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성이 없지. 그런 기계는 아예 만들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총을 어디에 세팅을 한다? 1 플러스 정도만 만들 수 있는 전자총으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데서는 항상 뭐가 나타난다? 전자가 하나 떨어진 1 플러스 양이온이 나타난다.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지금까지 한 요 얘기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여기 1 플러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탄소 원자인데 그 탄소 원자가 1 플러스라고 표시된 의미가 요거다.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인식을 하고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새끼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처리를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 준다잉? 여기 주면 되겠어요? 준다잉? 지우사 쑥쑥쑥쑥 88. 자, 우선 첫 번째 1. 자, 1번에서 그 새끼 문제 1번에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기초 고전 역학입니다. 고전 역학은 우리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학 시험 문제 물리 문제가 나올까요? 네,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히 서울대는. 왜냐면 서울대는 여러분들이 서울대 화학 기출 문제는 서울대 화학과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서울대 화학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저기 뭘 좀 예를 들면 우리 언니 이름이 큐민이 언니 서울대 화학과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학과일까요? 안 좋은 학과일까요? 좋은 데인가요? 글쎄요, 뭐 내가 거기 나와봐서 거기 딱히 좋다, 뭐 나쁘다 이렇게 말은 좀 그런데 그 과가 실제로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 과의 교수들은요 프라이드가 엄청납니다. 그 서울대 화학과 교수들은 서울대 내에서도 지위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가 전 세계적으로 좋은 대학이냐 아니면 서울대 화학과가 전 세계적으로 좋은 학과냐를 떠나서 서울대 화학과 교수들은 전 세계적인 지니어스들입니다. 전 세계적 지니어스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조금 아닐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 6, 70년대 교수로 임용됐던 노교수들 있죠. 그분들은 대한민국 원티어 천재들입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가 그 어떤 시대였어요? 60년대가 바로 그 유명한 그 박 프레지던트 박의 시대였잖아요. 이때 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때 뭐 무슨 공업? 무슨 산업? 화학공업, 중화학공업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사무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래서 국가적으로 화학을 엄청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요즘 뭐 서울영재고에서 전교 1등하면 어디 가요? 어디 지원해요? 뭐 의대 지원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뭐 보통 그렇잖아요. 뭐 여름학교에 전교 1등하면 뭐 보통 의대 지원하잖아요. 근데 나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내가 9학번인데 95학년도 때는 의대 커트라인이 서울대 기준 의대 커트라인이 화학과랑 비슷했어요. 화학과랑 비슷했고 치의학과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서울대 꼴찌였어요. 치의학과는 서울대 꼴찌예요. 꼴찌 그 95년 그러니까 90년대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그 치의학과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냐면 왜 원서 여러분 써봤자 이번에 1지망, 2지망, 3지망 썼잖아. 근데 서울대는 1지망 안 되면 안 돼. 2지망, 3지망 되는 경우 별로 없지. 그럼 2지망, 3지망은 대충 아무거나 쓰는 거잖아. 아, 요즘 하나밖에 없어요? 1지망, 2지망, 3지망 안 썼어요? 아, 나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어서 그 뭐냐면 누군가 포기하면 2지망이나 3지망으로 이렇게 다른 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치대는 내가 다닐 때는 3지망쯤 쓰는 과예요. 그냥 이거 내가 뭘 가고 싶은 과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뭐 치과 의사로 될까 뭐 이런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치과 의사의 직무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 8시간 내내 똥구릉내 나는 남의 입속 쳐다보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치과 의사가 되면 누구만 좋죠? 부인과 애들만 좋아요. 정작 본인은 아니 뭐 그리고 배우자 그 남편 뭐 야 부인이 치과 의사면 정말 좋겠다. 그럼 어쩔 건데 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치과 의사 아니고요. 내 옆에 배우자가 치과 의사인 게 최고인 거지. 내가 왜 치과 의사래? 왜 그 똥구릉내 나는 하수도를 왜 계속 8시간씩 쳐다봐야 되냐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왜 직업군들 중에 제일 요절하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의사 수명 엄청 짧습니다. 의사의 평균 수명이 기본적으로 아주 짧습니다. 즉 직무 스트레스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찍 돌아가십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내가 의사인 건 별로 안 좋아요. 내 옆에 사람이 의사인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서울대를 갈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은 의사 같은 거 안 해요. 왜 그런 걸 해요? 직무 만족도가 높지 않은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다고. 요즘 기준으로는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1960년대 이 프레지던트 팍 시기에 대한민국 원티어 학생들 다 어디 갔다? 화학과 갔습니다. 국가에서 막 밀어가지고.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다 화학과 가가지고는 그 화학과 갔던 학생들이 다시 또 어디로? 스탠퍼드나 하버드 이런 데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스탠퍼드나 하버드 가서도 공부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거기서 전교 1등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전교 1등이면요. 전 세계에서 다 전교 1등이에요. 그래서 스탠퍼드, 하버드에서 전교 1등하고 네이처 사이언스에 논문 이빠이 쓰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 화학과 교수들의 프라이드를 알겠죠. 무지막지합니다. 그 서울대 교수들이 초기에 화학과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바로 물리화학으로 서울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전통적으로 물리화학이 아주 강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은 이 물리학에 아주 조예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에 이런 게 잘 나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물리하는 애들처럼 막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기초적으로 물리학에 대한 소양이 조금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자, 보자. 그러면 이때 얘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에서 플러스 입자를 내비두게 되면 플러스 극 양이온은 청력이 있고 마이너스 극판하고 플러스 극판 인력이 있으니까 슝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가속이 되겠죠. 그 가속이 돼서 여기 마이너스 극에 뚫어놓은 구녕, 뭐 전문 용어로는 슬릿이라고 하는데 슬릿을 통과하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를 1.2 곱하기 10의 8승 줄포몰이다 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세팅된 어떤 기계였나 보지. 그럼 얘가 요 공간 속으로 슝 하고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슝 빠져나와서 이압해가지고 비행을 한 다음에 여기서 도착을 할 것이다. 도착을 할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입사 속력을 V라고 하고 도착 시간을 소문자 T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L은 비행 거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입사 속력, 뭐 도착 시간, 그 다음에 비행 거리,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요거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T는 L over B. 뭐 이건 뭐 중학교 때 나오는 거죠. 자, 뭐로 나누는 건가요? 바로 거리를 빠르기로 나눈 거네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뭐 얘는 당연히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이 K 이게 뭐겠어요? 그럼 이제 뭐 말로 쓰면 키네틱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겠죠. 자, 운동 에너지 기본적인 수식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교과서에 2분의 1 mv 제곱. 됐죠? 오, 그럼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m. 자, 이 m 이 뭡니까? 바로 저 입자의 질량 되겠습니다. 양이온 상태의 저 탄소의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오, 그러면 얘를 어쩌자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쇽, 알겠죠? 쇽 넣고 오로록 계산을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뭐 곱하기 나누기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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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는 아주 간단한 고전역학으로 이 수식을 유도해내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숫자 2 이거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온 수식이니까. 자, 그 다음 이 K 이거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기계의 출력은 달라진다 보통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 출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L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변할 리가 없겠죠. 이것도 뭐냐면 기계 세팅 자체로다가 이 규격인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실험마다 바꾸진 않겠지. 이렇게 매뉴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뭐 요즘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이 일정한 상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니기하고 니기 사이의 관계라는 얘기니까 바로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관계라는 얘기죠. 바로 뭐다? 비행 시간을 측정하여 그 질량을 알아내는 장치인 겁니다. 즉 도달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가볍다는 얘기입니까? 무겁다는 얘기입니까? 무거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에너지가 동일한데 무거우면 좀 느리고 가벼우면 빠르고 뭐 보통 그런 그 상식 같은 거를 지금 활용해서 만든 장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벼우면 빨리 올 것이고요. 무거우면 느리게 올 것이고. 그래서 시간으로부터 진략을 알아내는 장치, 그걸 바로 토프라고 합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행시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 아까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줄여서 토프라고 했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때 퀴즈. 이 토프의 어떻게 될까요? 자, 저런 장치에 기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계를 활용해서 또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럼 실험을 하게 되면 자연과학적으로 무조건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오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오차는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작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실험 오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런 걸 교수가 묻습니다. 차이어 수를 늘립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측정해서 뭐 평균한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러면. 그러면 교수가 엄청 웃을 겁니다. 막 엄청 웃을 겁니다. 네. 네. 그거 이제 통계적 처리 방식이고요. 통계적 처리 방식 말고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체계적인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속력을 느린다. 시게 한다 이거죠. 이유는? 공기 저항. 공기 저항 좋습니다. 공기 저항. 접근은 좋았는데 접근을 반대로 했습니다. 정답! 우리 언니 이름? 언니. 잘했어요. 알겠죠? 좋아요. 알겠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낸 거예요? 대단한데? 이야. 자, 우리 언니가 뭐라고 했느냐? 화난 건 아니죠? 네. 자,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요 시간 측정 오차를 줄여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진공이 아니라면 다른 기체 분자들. 자, 진공 아니라면 뭐 누구하고 누구라는 얘기겠어요. 뭐 질소, 뭐 산소, 뭐 이런 애들이겠죠. 다른 기체 분자들과 들이받아 버리면 경로와 시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날아오는데 여기에 다른 기체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날아오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튕겨가지고 뭐 이렇게 가버릴 거 아니에요. 최단 거리로 오는 시간을 측정해야 되는데 오다가 누구랑 부딪히면 튕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로가 멀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완전 달라져 버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토프라고 하는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 전체가 이압 딱 패킹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패킹으로 쌓여져 있어 가지고는 요 내부를 진공으로 유지합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의 진공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밀하게 100% 진공은 없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내부의 압력을 낮춰서 다른 기체 분자들하고의 충돌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공학적으로 온도를 높이는 장치는 제작 비용이 싸거든요. 별로 안 비싸요. 근데 공학적으로 압력을 높이거나 압력을 낮추는 장치는 설계하기가 아주 어렵고 그 다음에 제작 비용이 상당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토프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 실험 장치 자체는 되게 단순한데 내부에 초진공 장치가 들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가격이 아주 비싸지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왜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쓰레기차하고 벤틀리하고 받았어요. 누가 큰일 난 거예요? 쓰레기차하고 벤틀리하고 받았어요. 누가 더 큰일 난 거예요? 벤틀리가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차 억수로 비싼 거 아세요? 쓰레기차 벤틀리보다 비싸요. 왠 줄 아세요? 차가 진짜로 그 쓰레기차요? 예. 저는 쓰레기 같은 차를 아니 쓰레기를 처리하는 진짜 그 업체 차요. 여러분 그 쓰레기 그 수거해 가신 차 있죠? 뒤에 어떤 장치 달려 있어요? 고압 프레스 장치 달려 있죠. 왜 쓰레기 실은 다음에 이렇게 꾹 누르는 거 있잖아요. 꾹 누르는 장치 달려 있잖아요. 그 누르는 장치가 엄청 고가예요. 엄청 고가예요. 그래서 쓰레기 차랑 사고 나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거 다 물어줘야 돼. 만약에 내가 과실이 크다면 그거 다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고압 프레스를 누르는 장치가 기본적으로 그 쇠값도 비싸고 거기 장비도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 쓰레기차에 지나가면 막 피해 다니셔야 되겠죠. 네, 쓰레기차랑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네. 맞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우리 주헌 잘하셨어. 요 되죠? 자, 그래서 1번 됐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2. 자, 밀친다. 준다. 8. 자, 지우자. 자, 두 번째 2. 자, 그래서 이제 그 측정을 했더니 자, 거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측정을 했더니 어디 갔어? 측정을 했더니 측정된 시간이 각각 뭐가 있었냐면 얼마 돼 있어? 측정된 시간이 7.1 마이크로 세컨드와 7.4 마이크로 세컨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질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달 시간이 달라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뭐를 이용해서 뭐를 알아낸다? 시간을 측정해서 질량을 알아낸다고 했죠. 그럼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지. 자,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M1 2 곱하기 자, 운동 에너지 얼마임? 여기 있네. 뭐 써? 1.2 곱하기 10의 8승 줄 퍼 모르. 그 다음 곱하기 시간이 얼마요? 7.1 마이크로 세컨드 제코프 나누기 자, 여기 거리를 비행 시간을 1m로 했다고 했으니까 1.0 미터의 제곱. 됐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지? 해야 되겠지?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숫자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8승. 그 다음, 자, 여러분, 마이크로의 뜻이 뭐예요?
마이크로의 뜻이. 마이크로 뜻이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거든. 그치.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을 제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이지. 그치. 10의 마이너스 12승이지. 아. 그리고 나누기 얘는 1.0 곱하기 10의 1.0 곱하기 제곱. 자, 그리고 나면 여기 이제 어떤 단위들이 남게 되냐면 줄, 세크 제곱, 미터 제곱. 좋아. 맞나요? 됐죠? 어이구, 7.1 빠졌네. 아이, 숫자 하나 빠졌네. 그래서 곱하기 7.1의 제곱. 요것도 제곱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단위가 줄, 초의 제곱. 그 다음에 몰의, 아니, 저기 보시면은 몰의 미터의 몰. 미터는 제곱.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돼요. 이걸 계산하면 돼. 자,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숫자는 뭐 알아서 계산하시고요. 계산하시고 이 뒷부분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요 주르 보이시죠? 주르 보이죠? 주르. 고양이가 잘 먹는 거 우리가 추르라. 이건 주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뉴턴 미터. 단위만 보겠습니다. 줄은 뉴턴 미터죠. 1뉴턴의 힘으로 1미터 끌고 간 걸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뉴턴. 자, 뉴턴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1kg의 물체의 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 를 만들어내는 힘을 1뉴턴이라고 하죠. 이거 다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중학교 책에 나오죠. 중학교 책 이거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못이 약분이 되겠네. 자, 어떻게 약분이 되냐면 미터. 오후. 그 다음 세크 제곱. 됐습니까? 아, 그럼 뭐만 남냐면 킬로그램 나누기 몰. 그러면 다른 말로 10의 3승 그램 퍼 몰. 알겠죠? 10의 3승 그램 퍼 몰이 나올 겁니다. 요 킬로를 10의 3승으로 바꿨죠. 자, 그럼 얘 여기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8승 10의 마이너스 12승 7.1의 제곱 10의 3승 나누기 1.0의 제곱. 남는 단위는 뭡니까? 그램 퍼 몰.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온다? 12가 나옵니다. 자, 계산기 못 쓰죠. 뭐 입시에는 계산기를 안 주니까요. 요런 정도의 계산도 열심히 손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으로 열심히 하시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거 M2는 어쩌란 얘기입니까? M2하고 M1은 오직 무슨 차이밖에 없어요? 시간 차이. 7.1을 7.4로 바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계산 방식은 똑같겠죠. 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8승 10의 마이너스 2승이 7.4의 제곱. 그 다음에 10의 3승 나누기 1.0의 제곱. 단위는 그램 퍼 몰. 오!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했나? 쪼르르 계산하면 13 정도 나옵니다. 알겠죠?
실험한 게 탄소인데 몰 질량이 13g/몰이래요. 혹은 뭐 원자량이 13이래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바로 탄소 13을 뜻하는 거고요. 원자량이 10이에요. 혹은 몰 질량이 12g/몰이에요. 누구예요? 탄소 12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저 샘플 안에는 누구하고 누기 12하고 13이 섞여 있나 보다. 됐죠? 됐죠? 저렇게 단위 변환에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 안에 있는 애들이 12짜리하고 13짜리하고 두 개 있다. 뭐 이거죠. 자, 그 다음 줍니다. 저기 줄게. 준다. 에이.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런 말이 있네요. 탄소의 원자량이 12.011 보이시죠? 저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때 12.011이라고 하는 탄소의 원자량은 무슨 원자량이죠? 문제에 언급해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걸 딱 보자마자 무슨 원자량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바로 그 유명한 평균 원자량이겠죠.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탄소 12하고 탄소 13 요런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동위원소라고 하죠. 이 동위원소 각각의 원자량을 편의상 질량수와 비슷한 12, 13이라고 합시다. 이때 이 녀석의 존재 확률, 우리 자연계에 나타날 수 있는 존재 확률을 하나를 P, 하나를 Q로 합시다. 그럼 이때 이 PQ, 12, 13, 12.011 요 사이에 무시기 관계가 성립하지요. 바로 우선 첫 번째 확률은 어쨌거나 다 더하면 1 돼야 되죠. 그 다음 평균은 평균인데 이게 중학교 때 배운 산술평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물리량이 있고 확률이 있고 물리량이 있고 확률이 있고 할 때 산수르 평균을 중학교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웠지? 바로 12P 13Q 이게 바로 산술평균이죠.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면 돼? 12.011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P하고 Q를 열심히 구해요. 열심히 구하면 얼마더라? 어디 갔어? 계산해주면 얘가 아마 계산을 했는데 해보니까 0.989 얘가 0.01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자연계의 탄소를 얘기를 할 때 질량수 12짜리가 원자량 12짜리가 한 99% 정도로 그 다음에 나머지 13짜리가 1% 정도로 우리 자연에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는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한번 볼까요? 자, 4번 문제.
자, 거기 보시면 요거 이원자 분자 C2 뭐라고요? 예, 예. 그러면 한 10분 쉬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네. 여러분 너무 급하게 만들었군요. 네. 화장실 다녀오세요.